네, 반갑습니다. 저는 늘푸른 수학원 초중등 부원장 김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8년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살이 8년 전보다 15kg가 더 쪘어요. 학생들이랑 점심 때, 저녁 때 같이 수업을 하고 학원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끼니를 좀 거르다 보니 밤참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날이 체중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예, 늘어가는 체중만큼 저희 늘푸른 수학원 노하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학부모님들, 저희 학생들 믿고 맡겨주시게 된다고 하면 그 분명히 같이 발전하는 모습 보일 수 있으니 꼭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늘푸른 수학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중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일 겁니다. 과연 중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초등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거의 중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기 자체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남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 수학을 조금 정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지라, 그리고 중학교에 대한 선행도 좀 진행해야 되는지라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와 2학기 과정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학습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겪을 겁니다.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초등 과정에 대한 것들의 어떤 내용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고 하면 직관적이고요. 중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직관적인 지도를 받다가 이 논리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 예비 중일 학생들부터 차근차근히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겠죠. 저희가 2019년도 그 평가 혁신 방향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서술형에 대한 비중 자체를 50% 이상을 늘려라. 그래서 주요 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 늘려라 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국영수, 과사, 주요 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을 올려라 라고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가장 쉬운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술형에 대한 평가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서술형에 대한 수업도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학교 수학 교과 과정 한번 보시죠. 1학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수 파트, 그리고 2학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하와 그리고 확률 통계 파트가 되는데요. 결국은 1학기랑 2학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성취도가 골고루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뭐 걱정될 건 없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시간이 얼마 없고 그리고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 수학적인 내용들의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1학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탄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학 자체가 흔들립니다. 2학기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지 않아도 좀 핸디캡이 좀 있겠죠. 하지만 2학기에 대한 파트가 좀 흔들리더라도 1학기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푸는 부분들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2학기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 푸는 방법의 수가 달라지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타임어택이거든요.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풀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간 자체가 엄청 길어지게 됐을 때 시간에 대한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 한 문제가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2학기에 대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1학기가 흔들린다라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 2학기는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1학기에 대한 부분들을 탄탄하게 만드신 다음에 2학기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고등수학 교과 과정도 한번 볼게요. 이제 수학 상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수학 1, 2는 수능에 대한 공통 과목,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파트는 수능의 선택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좀 부담감 많이 가질 거예요.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요, 중학교 시절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내신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6학년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아닌데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이 많이 없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고등과정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순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행렬에 대한 파트가 추가됐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이 각각의 그 모여있는 어떤 단원들과 그리고 어떤 순서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2015 개정교육과정과 내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대비하시는 것 자체가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는 많이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변한다는 부분들은 뭐냐? 바로 고교 학점제죠. 고교 학점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흥미에 적성에 맞는 이 과목 자체를 편안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절대평가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대체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은 주요 과목에 대한 내신 관리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고교 학점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관리해야 될 과목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과목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상적인 부분들이고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든가 과학은 저희 늘푸른 수학과학원에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부분들은 걱정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결국 개정교육과정 학년별 적용 시기 보시게 되면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 때까지의 변화 부분들은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시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아쉽게도 이 자유학년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대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그렇죠? 내신 대비에 대한 것들 자체를 저희 1학년도 늘푸른 수학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중학교 생활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죠.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과정 보시게 된다고 하면 먼저 인적과 하적 사학에 대한 것들인 건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에서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인정 결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미인정 결석으로 있게 된다고 하면 각각의 고입에 대해서 점수적으로는 한 0.2점 정도의 감점받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입에 대한 면접을 볼 때 이미지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힘들더라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임원 활동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임원 활동을 함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라든가 그리고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특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하나의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시험마다 퍼센테이지가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30%,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40%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좀 특이사항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학생과 아래 학생이 나와 있거든요. 이 두 학생들 중에서 누가 잘해 보이세요? 이게 사실상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가는 자료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입에 대한 자료 자체는 이렇게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입에 대한 분들의 평가는 밑에 학생들이 더더욱더 많은 좋은 평가를 얻게 되겠다는 거죠. 자, 아까 계속적으로 고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고입에 대한 것들은 거의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각각의 과목에 대한 적용 과목이거든요. 이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고요. 그리고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 그리고 자사고는 국영수학과,
그 주요 과목이고요. 그리고 외고는 영어, 국어, 사회입니다. 이 부분들은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각각의 과목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라고 기재해 주신 안이 있는데 요거 잘 써 보이세요? 그럼 요거는요? 안 봐도 잘 쓴 것 같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수행평가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면 많이 써주시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 활동 상황입니다. 이 자유학기 이제 계속적으로 1학년 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게 순차적으로 시험 보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자유학기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활동 상황도 각각의 학기마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독서 활동을 제출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그 학기에 독서 활동에 대한 추가를 하지 못합니다. 이 시중에 독서 기록장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내라고 할 때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요거는 편하게 생각하면 그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입니다. 중1, 중2, 중3이 있는데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중3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정돈해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입시용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적용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뭐겠냐라는 거죠. 뭐 고등학교 입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저희의 목표는 대입 아닙니까? 근데 대학교 입학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는데 사실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수능만 좀 많이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 종합 전형들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즉 결국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요,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자체를 도전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생은 아직까지 영재고 특목고를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좀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지역 단위 자사고, 배재고, 보인고, 한대부고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를 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이게 아쉽게 고입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고등학교 학습적인 부분들, 내신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 단위 자사고까지는 입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시연구소 있는 거 아시죠? 예, 저희 두 소장님께서 고입과 대입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자, 이제 늘 푸른 수학원 중등 프로그램 말씀드려 볼게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선행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게 된다고 하면 현재 학년별로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 학습량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초등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중3에서 고1로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도 어려워지긴 하겠지만요, 학습량 자체가 상당히 늘었다는 거거든요. 즉, 이 부분들 자체를 바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중3 때 타격을 세게 주게 된다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저희 늘 푸른 수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취도가 좋은 학생들은 이 빨간 어떤 이 점선으로 흐름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성취도가 지금까지 아쉬운 학생들은 이 노란 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늘 푸른 수학원 황병문 과학팀장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네. 저는 이제 내용은 좀 짧고 굵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는 중등과학하고 초등과학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감각적인 부분이 초등과학이었다. 그러면 좀 더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첨가되는 게 바로 중등과학이다. 그랬을 때 과학을 왜 진짜 해야 되나? 선행 왜 해야 되나? 초등과학에 비해서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게 소화순환이 한 단원, 이게 두 단원에가 대단원 두 개로 나뉘어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근데 이게 시험 여기서 이제 요거 한 번에 다 본다. 두 번째는 고등과학 과정과 연계된다. 이게 1학년 1년에 배우는 내용이고 그게 중등 3학년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재학교 과학고를 간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하면 되느냐, 전국 단위 자사고를 할 땐, 아니면 의공계 최상위를 할 때 공통적으로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등과학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대입에서의 과학의 비중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공계열 전공이면은 과탐을 필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탐을 전부 다 2과목은 다 해야지 정시에서 반영을 하겠다. 정시에서의 과탐 반영 비율이 30%예요. 그 보통 국어하고 영어보다 그 비중이 좀 더 높은 학교들이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좀 그렇다. 지금 중등과학을 좀 시작을 하자. 개념적인 물리화학부터 좀 시작을 하자. 결론 아까 이제 부원장님 말했을 때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 유튜브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서 이러면 되는군 이러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는 시험 문제는 유튜브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장으로 나오는데 문장을 해석하려면 읽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독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그 사이트가 되고요. 학교 그 도서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그러면 가입했을 때 거기다 이제 책 읽은 책 날짜 이런 거 그냥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이제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출력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저희 늘푸른 수학원 자체는 학습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 학생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게 되면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 수학원 초중등 부원장 김용입니다. 이번 예비 중일 설명회는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변화됐을 때 각각의 학습적인 방향성과 중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요령 등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설명회입니다. 더 나아가 고입과 대입까지에 대한 전략을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비 중일 설명회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를 얻어가신 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그 부담이 되는 부분들 얘기를 통해서 최대한 풀어나가게 된다고 하면 첫 중학교 생활 자체가 정말로 성공적이고 즐거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